그렇다면 이번 9번째 강의는 이 버블이 붕괴된 시점인 1990년대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인데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를 잃어버렸는가? 물론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추상적이기는 한데 경제의 동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자아자 이런 이제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도 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새로운 혁신도 일어나야 어떤 경제의 활력이 붙는 건데 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활력도 없어지고 또 창조력도 떨어지는 거죠. 혹시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연애에도 관심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잘 길들여진 초식동물처럼 그냥 온순하기만 한 남자,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나라고 한다면 60, 70년대에 그 활발했던 그 고도경제 성장과 달리 이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부터의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한번 1990년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라자비 이후에 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준 이유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이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을 하라고 금리를 인하해 준 건데 오히려 기업은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땅 투기하고 좀 엉뚱한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하면서 금융 긴축 정책,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2.5%에서 6%까지 2배 이상 올리다 보니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되고 장기 침체에 들어선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나 떨어졌길래 버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우리가 토지와 주식의 한정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토지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일본에서는 6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경제나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쿄, 요코하마, 그리고 오사카, 교토, 나고야, 이 고베를 말합니다. 이 6개 도시의 토지 가격을 한번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토지 가격은 이 플라자비 이후인 1986년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택지라든가 공업지보다는 이 상업지역의 토지가 상승이 가장 높았고요. 또 그만큼 하락하는 폭도 상당히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982년 정도가 될 텐데 이때를 100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1991년,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피크가 됐을 때에 한 500에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사이에 상업지의 땅값이 약 5배 정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딱 10년이 되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2000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 가격이 무너진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아니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2배 이상 올렸는데 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원금 그리고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넉넉한 현금이 있으면 모를까 할 수 없이 너도 나도 이제 시장에 토지를 내놓게 되겠죠. 팔려고 하는 공급자는 많아지는데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자들은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수요는 점점 없어지고 시장에 나오는 토지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토지의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9년 말에
이 니케이 평균 주가가 일본 역사상 최고치인 38,900엔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9개월 후인 1990년 10월에는 거의 반토막에 이르는 2만 엔대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랬더니 1만 엔대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도달을 합니다. 거의 4분의 1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강의의 키워드가 이 잃어버린 10년이니까 이 기간만 한정해서 다시 한번 토지 가격과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9년에 39.5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100만 원을 하던 땅값이 1999년에 와서 오히려 39만 5천 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토지나 주식에서 대박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아예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부동산 투자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하고 주식에서 자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잃어버린 10년 동안을 대략 봤을 때요. 1990년에 한 6,400여 건에 이르는 도산 건수가 나옵니다.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1998년도에 와서는 1990년에 비해서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도산 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땅값하고 주식만 잃어버린 게 아니죠.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업의 도산이 단순히 기업의 도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버블 당시에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땅이나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도시은행들은 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건데 이 담보로 잡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은행이 원금을 상환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그 금액을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부실채권, 불량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이제 이 불량채권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됩니다.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은행마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90년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4년부터 지방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은행 그리고 대표적으로 야마이치 증권회사라고 해서 일본의 4대 증권회사까지 파산을 하게 이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에는 살아남은 금융기관들이 아주 건전한 기업에게도 대출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 봐.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시시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대출 기피 또는 이제 자금 경색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꺼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손을 내려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죠.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장기 침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이 부실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일본 정부로서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 경제 자체가 일어서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1998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약 60조 엔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60조 엔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한국 돈으로 한 600조 원이 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0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투입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무너지려고 하는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한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들어와서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이 총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도시 은행들을 모조리 집합시켜가지고 통폐합을 유도를 했습니다. 좀 해외 진출 경험도 있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만한 그런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가 현재 지금 일본의 3대 메가뱅크로 구조조정이 된 거죠. 이름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미즈호 은행,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그리고 미쓰비시 UFJ 은행 이렇게 3사가 현재 일본의 3대 메가뱅크로 재편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1999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이때부터 실시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다라고까지 평가받았던 이 당시의 제로금리 정책을 취한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마치 플라자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일본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부담 이것을 이제 경감시켜서 기업 수익을 개선시키고 또 일본 내수를 좀 자극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책이 기업에게는 상당히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금 생활자들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저축한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로금리 정책 때문에 이자 수입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이 제로금리 정책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명품 브랜드 같은 고급 제품의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 가성비 좋은 생필품의 매출들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대표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 유니클로 아시죠? 바로 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황 속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인물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덕분에 중저가 티셔츠를 팔아서 현재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케이스이고요. 백엔샵, 다이소서부터 이제 등장을 한 것도 이때입니다. 요시노야도 가격 경쟁에서 승리한 규동집입니다. 저도 가난한 유학 시절에 이 저렴한 가격으로 규동을 먹을 수 있어서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곳이기도 한데요. 사실 가격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르겠죠. 키오스크 이것을 이제 만든 곳이기도 해서 이후에 다른 업체들도 이제 따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TV라든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바로 이 객기야스인데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염가, 아주 저렴한 가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어 여행 상품이라든지 식당 메뉴 혹은 저가 상품 등을 엄청 싸게 판매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에 여행을 가시면 선물을 뭐 살까 하면서 고민할 때 아마 돈키호테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키호테도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이 다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이 기간에 자연스럽게 출현한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지속이 된 거고요. 또 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연장될 정도로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에 걸친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서부터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 금리 이런 단어들이죠. 플라자비 이후에 버블이 발생하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또 버블이 꺼지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기업들을 구한다고 또 제로금리 정책을 취했죠. 물론 이러한 정책은 필요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일본은행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제 갈피를 못 잡은 것이 실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리는 게 많아진 거죠.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기 불황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지속이 되었다.